반갑습니다. 강승희입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수능 완성. 오늘 45번째 시간이죠. 심화 분석으로 3번째 시간 들어왔고요. 우리가 한국 사상에 대해서 2번째로 접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 한국 사상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풀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파트 2가지를 남겨놨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할 건지 선생님이 살짝 판서를 해볼까요? 자, 한국 사상의 2번째. 조선의 중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어서 2가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둘 다 유학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자,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이황과 이이의 사상, 그리고 조선 후기의 중기 이후로 가겠죠? 중기 이후 정약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황과 이이 사상에 대해서는요, 2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성리학이라는 전반적인 맥락 내에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론들, 그리고 4단과 7정 논쟁에 대해서 두 사람이 차이점을 보일 부분, 저희 2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굉장히 깊숙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대비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장 모평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깊이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정약용에 관해서는요, 정약용이 주장하는 인성론, 성기호설에 관해서 성리학, 주자가 말하는 이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놓으셔야만 문제 출제자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상황들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선생님과 오늘 준비된 7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문제 모두 지금까지 출제되었었던 수능의 경향 분석하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로 대비하실 수 있게끔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실력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죠. 우리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볼까요? 자, 화면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옆으로 갈게요.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심화 문제 1번. 다음 16세기 조선시대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 발문에서 역시나 16세기 조선시대 사상가라는 단서는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문 내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일 텐데요. 이 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황 아니면 이이겠구나 라는 감은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상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최근의 경향은요, 두 사람이 성리학자라는 점에서 공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섞어놔요. 그 섞어놓은 부분을 주로 앞부분에 많이 쓰죠. 그러고 나서 그 뒷부분에 그 사람이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차이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지문이 그런 구도입니다. 여러분 3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나 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이 앞에 부분은요, 두 사람의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공통 분모에서 여러분들 읽어두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어떻게?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은 이기론에서 본래부터 서로 따르면서 본체를 이루고 서로 기다리면서 작용이 됩니다. 참으로 이가 없는 기란 있을 수 없으며 기가 없는 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가 이와 기의 조화를 얘기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전반적인 성리학의 이기론 테두리 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중요한 그러나부터 볼게요. 강조점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본래 그대로의 성 본연이성과 기질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듯이 정이라고 하는 것도 4단과 7정의 분별이 있습니다. 성을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정만 홀로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겠죠? 나누어 말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요. 다르다, 분별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맥락을 보니까 이와 기, 본연지성, 기질지성, 그리고 4단 7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연한 분별을 나는 강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황이구나. 확실히 감이
오셨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2황과 2 문제 볼 때 잘 보이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점입니다. 정에도 4단과 7정의 분별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4단과 7정이 모두 정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황은 이것을 각각 이발, 기발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선택지에 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4단 7정은 정에 분류하고요. 또 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이 있죠. 성리학에서 말하는 심에서 성과 정이 어떻게 다른지의 맥락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황을 찾는 단서 분별한다. 그리고 4단 7정에 대해서 이와 기, 본연지성, 기질지성. 더 나가서는요, 모편 같은 데 보면은 인심과 도심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분별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이황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선택지. 드디어 성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4단과 7정은 성이 아직 바라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성리학에서의 심성론에 관해서 얘기할 때요. 자, 심은 성과 정을 통한다라고 했는데요. 성은 아직 바라지 않은 것이고 정은 바란 상태죠. 4단, 7정 모두 바란 상태의 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선택지 다시 보시면요. 4단과 7정은 모두 정인 거죠.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2번 4단과 7정은 모두 이가 주가 되어 바란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두 이가 주가 돼서 바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별을 하고 있지 않죠? 분별해줘야죠. 4단은 이발로 7정은 기발로 때문에 틀렸고 4번으로 갈게요. 4단은 7정을 겸하지 못하나 7정은 4단을 겸한다 라고 하는 것은 7정이 4단을 포함한다는 이 그림이 기억나셔야 되죠? 그럼 4번 선택지는 누구요? 2겠죠. 4번 틀렸습니다. 5번 4단과 7정 모두 그 자체에 선악이 함께 있다 라고 하면 역시나 이렇게 분별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해 준 거죠. 4단이라고 하는 것은 순선으로 7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선가악으로 때문에 4단의 순선 도덕성을 섞고 싶지 않아서 분별하고 싶은 거죠.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어요. 정답은 4단 7정 모두 정이다. 아까 정리했죠. 하지만 연원이 다른 것이다. 똑같이 말하고 있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정답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여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꼭 알아줘야 될 요소는 성리학의 전반적인 맥락 내에서 여러분들 오답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이황과 이의 차이점 알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이황 선생의 입장이 어떻게 오답지로 잘못 표현될 수 있는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황과 이 문제는 나오면 3점이에요. 자, 잘 대비합시다. 자, 그럼 이 정도 워밍업 했으니까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발문에 선생님이 역시나 16세기 조선시대 사상가라고 넣었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죠. 정은 하나다. 아까 얘기했어요. 4단 7정 모두 정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그럼에도 4단이다 혹은 7정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오로지 리만을 말할 때와 기를 겸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를 겸하여 말할 때 4단은 전체를 아우르는 점에서는 7정만 못하고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뭘까요? 7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를 아우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7정은 4단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있다. 그리고 7정은 순수한 점에서는 4단만 못하다. 7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선하게 발현된 부분이 4단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누군지 감이 오시죠? 하나를 더 넣었어요. 봅시다. 이의 본연은 진실로 순선하지만 기를 타고 발용할 때 선과 악이 나누어진다.
기를 타고 발용하는 데서 선악이 있음만 보고 이의 본연을 알지 못한다면 대본을 모르는 것이다. 이의 본연만 보고 기의 발용이 어떤 때 잘못 흘러서 악이 된다는 것을 모르면 도적을 아들로 여기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지문 내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람의 포인트는요. 기를 타고 운행하는 리의 특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의 청탁에 따라서 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기의 발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의 발용. 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유추해서 가보면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발, 기발 두 가지로 나누어서 4단과 7정의 출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기발, 이승하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거 더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단서 하나, 단서 둘로 가서 이 지문은 이 선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되셨나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보겠습니다. 1번, 4단과 7정은 모두 마음의 본체인 성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4단과 7정은 모두 정이다 라고 표현해 줘야 합니다. 정은 하나다 라고 하면 4단 7정 얘기하고 있잖아요. 1번 틀렸음. 2번. 4단을 실천해 나가면 인의예지의 덕이 형성된다. 자, 보시면 인의예지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형성되는 것으로 보네요. 무엇으로? 실천으로서. 누구? 정약용. 3번 선택지, 4단은 7정 가운데 선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 그림 연결되나요? 그쵸? 그리고 요 지문도 역시나 연결이 되는 것이 3번입니다. 3번. 맞아요. 자, 그럼 4번 넘어가서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실까요? 4단과 7정은 선한 본성을 형성시키는 마음의 작용이다. 역시나 4단과 7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틀린 부분 눈에 보이시죠? 7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5번. 4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가 바라는 것, 이의 운동성을 인정하는 것. 왜? 4단의 순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황 선생입니다. 때문에 연결이 잘못되었죠. 정답 3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는데 이 문제 2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황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리학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그들의 이론을 짚어낼 수 있는가, 두 번째 이황과 이의 4단 7정 논쟁에서의 차이점을 짚어낼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1, 2번은요 이황과 이가 지문이 단독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뽑아내실 수 있는지 한번 훈련해 본 유형이었고요. 이제 3번부터는 이황과 이가 한 지문 안에 갑과 을로 섞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훈련해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3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3번 발문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요. 그냥 갑니다. 갑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가고 있는데요. 자, 갑을 볼게요. 이발, 이기수지 한 것이 있은즉, 즉 주리로서 말할 수 있을 따름이요. 이가 기 밖에 있음을 이름이 아니니 4단이 이것이며. 말이 길죠? 여기까지 하나 끊으세요. 자, 요거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한 말은요. 4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가 발해서 거기에 기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지 이랑 기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가 기 밖에 없음을 이름은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기발 이승지한 것이 있은즉 주기로서 말할 수 있을 따름이요. 기가 이 밖에 있음을 이름이 아니니 7정이 그것이다. 즉 7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발해서 거기에 이가 올라탄 것으로서 말할 것이다. 그럼 이 두 지문에서 보시면 이 한 지문에서 두 가지의 요소를 뽑아 보면은요.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해야 되죠. 이와 기가 각각 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4단이라는 순선성을 7정의 가선, 가악의 성질로부터 1번에서 말했었듯이 분별, 구별, 나누어 말하고 싶어서겠죠. 쉽게 아마 찾아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갑이 이황 선생입니다. 그럼 을은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것은 기다. 이것이 이른바 기가 바란다는 것이다. 측은히 여기는 것의 근본은 인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가 탄다는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보면요. 기가 바라고 거기에 이가 탄다라고 하고 있네요. 사람의 마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모든 조화 역시 기가 변화해서 이가 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럼 을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기발이승으로 가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죠. 때문에 이 정확한 단서를 통해서 이 선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1번 문제 풀었을 때 선생님이 드렸었던 말씀이 있죠. 기를 탄 리, 기의 청탁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주목했던 이 선생의 지문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잘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각각 이황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건데요. 자, 1번 볼게요. 발하는 것은 기요, 발하는 것의 근거는 리다. 요거 자주 나오죠? 요거 누가 한 말이죠? 이가 한 말이니까 틀렸어요. 2번. 갑은 순선한 것이나 선악이 함께, 갑은 순선한 리나 선악이 함께 있는 기는 모두 귀한 것이라고 보았다. 자, 이렇게. 순선한 리와 선악이 함께 있는 기가 모두 귀한 것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이황 선생의 경우에는 이, 귀, 기천. 장수와 쫄병의 관계로 얘기하죠. 그래서 2번도 서술을 잘못해놨어요. 3번. 을은 이와 기의 운동성을 동시에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이 발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갑이에요. 그쵸? 반면에 을은요. 이가 탄다라고만 얘기하죠. 기만 운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기의 운동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선택지에서 구별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1, 2, 3번이 다 틀렸잖아요. 4, 5번을 봐야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을은 4단은 7정을 겸할 수가 없으나 7정은 4단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7정이 4단을 포함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7정이 4단을 포함하고 그 중에 선한 것이 4단인 거죠. 그걸 다시 말하면 4단이 7정을 겸할 수는 없죠. 범위가 좁으니까. 그래서 4번처럼 선택지를 늘여놔도 이 말을 더 보태서 늘여놔도 이에게서 틀릴 게 없네요. 자, 그럼 5번 가볼까요? 갑과 을은 4단과 7정은 선한 본성을 형성시키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같은 맥락에서 7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한 본성과 연결시킬 수 없지요.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문제 가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갑, 을이라고 했을 때도 이황과 이희 선생의 가장 포인트 되는 맥락을 조금 다른 문장으로 표현해 놨을 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라는 것은 절대 빠지지 않고 계속 사용이 돼요. 그러면서 선택지 안에는 성리학 전반이론 이황과 이희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3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4번 가봐도 되겠어요? 4번에서는 마찬가지로 지문 안에 두 사람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문제 만들었고요. 여기서 찾아온 지문은요. 갑과 을로 따로 땡땡하고 떨어져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을 가져온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와 기는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기만이 운동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대요.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다.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통, 기국, 이 기의 특수성, 이의 보편성, 특수한 형태의 그릇 안에 보편적인 이가 담기는 거죠. 그 비유이고요.
기만이 운동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운동성을 지니는 기만 바라고 거기에 이가 올라탄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 선생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충분해요. 더 읽어봅니다. 반면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기가 섞일 수 없다는 점, 분리,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와 기가 모두 운동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이 사람은 이기 호발이 가능한 거죠. 갑이 보기에 을의 이러한 주장은 물과 그릇이 모두 움직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결코 타당한 견해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이황 선생의 이론을 비판하죠. 그래서 이황 각각 갑을로 설정해 놓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 선택지 볼까요? 1번 갑은 4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이를 따른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이가 바라고 거기에 기가 따른다. 이 발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예요? 이황 선생이죠. 이 이는 갑 이는 기가 기만 운동성 갖고 있고 이는 운동성이 없다고 보죠.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어요. 2번. 을은 7정 가운데 순서라는 것이 4단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7정이 4단을 포함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갑이에요. 3번. 갑과 을은 4단과 7정이 생겨나는 연원이 다르다고 본다라고 보는 사람은 이황 선생이죠. 갑과 을은 7정이 발하기 이전 마음의 본체가 성이라고 본다. 어때요? 4단과 7정, 그러니까 7정이라고 하는 정과 성을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발한 상태, 성은 그 이전의 상태라고 해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심에서 성과 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갑과 을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맞죠. 그럼 5번 갑과 을은 경과 성으로서 자, 성리학에서 말하는 수양법인데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제거된다고 본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조심해야죠.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질성은 변화, 수양해서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죠. 때문에 두 가지 다를 제거한다라는 표현으로 묶어서 말하면 어쨌든 둘 다 틀려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 5번 선택지 만든 이유는 이황과 이의 문제를 낼 때 성리학의 기본 이론을 갖고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서 물어보면 학생들이 틀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5번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구별해내시면 돼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번까지 문제는 이황과 이의 구도 각각 따로따로 나왔을 때 한 지문 안에 나왔을 때를 갖고 4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구도가 달라집니다. 주제가 바뀌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정약용이 등장합니다. 5번부터 보겠습니다. 발문을 보시면 갑과 을은 조선시대 사상가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시대 구분을 안 써줬어요. 이유가 있을 거야. 봅시다.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 보고 측은히 여기는 것은 기고 이것이 기가 바란다는 것이다. 측은히 여기는 것의 근본은 인이니 이른바 이가 탄다는 것이다. 모두가 다 기가 변화해서 이가 타지 않은 것이 없다. 방금 했었지만 기발 이승 1도를 얘기하고 있는 이 선생입니다. 그럼 1번 시연이란 불의 시작이고 시달은 물의 시작이며 측은은 인의 시작이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 처음 봤다 그래도 시작이라는 말을 굳이 계속 강조해주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연이 확충되어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 들불이나 화롯불이 되고 시달이 확충되어 물길이 또 흐르면 강이나 하천이 되며 측은이 확충되어 자상함의 극치에 이르면 인이 천하를 뒤엎게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뜻하는 것이지 단서가 아니다. 아, 여러분들은 앞에 읽으면서 이게 누군지 알쏭달쏭 하다가 요걸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끝에서 찾아내시면 되는데 자, 요게 요거죠.
사단과 사덕의 관계를 논할 때 지금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시작이지 단서가 아니다. 지문도 아주 잘 구성했죠. 시작을 얘기하는 것은 단시설의 입장에서 사단이 시작이 돼서 무엇을 통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사덕이 형성된다라고 말하는 누구의 입장? 정약용 선생의 입장. 반면에 이가 얘기하는 단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덕이 존재한다, 내재한다라고 하는 단서가 된다라는 성리학 주자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확한 단서를 끝부분에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열어주는 거야. 시작이라는 단어로. 때문에 1번은 정약용입니다. 이 구도는 왜 만들었냐면요. 여러분들 전에 수능 문제 풀어봤었죠. 전에 수능 문제를 보면은요. 정약용과 이 선생을 섞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이가 나왔으면 1번은 이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두 사람을 엮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의도하는 것은요.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존 성리학의 이론과 다른 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을 주로 많이 만드는데요. 물론 이 선생의 4단 7정 이론에 관해서도 물론 섞여 있겠죠.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갑은 이가 운동성을, 을은 이와 기가 운동성을 지닌다고 본다. 틀린 거 아시죠? 이가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이황의 경우고요. 이 선생은 그걸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이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황, 이가 나왔을 때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2번, 갑은 이능의 질을 생득적인 것으로, 을은 후천적인 덕으로 본다. 여기서 후천이라는 표현은 요거죠.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사덕이 형성된다라고 말하는 정약용의 입장인 것이고, 기존 성리학자의 입장에서는 이능해지는 생득적인 덕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 4, 5번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볼게요. 3번, 을은 기질의 변화로 본성인 사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라 했는데요. 자, 요 부분입니다. 요걸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 잘 써요. 사덕을 본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본성인 사덕. 방금 말했지만 정약용은 사덕은 형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시작이 돼서. 때문에 사덕을 본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리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에게는 맞지 않아요. 4번. 을은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 모두 기가 발에 표출된 것으로 본다. 본연지성, 기질지성 모두 기가 발해라고 한 것은 이 선생에 적합한 선택지고요. 5번 보겠습니다. 갑을은 인간 마음에 존재하는 이능예지의 본성을 천리로 본다. 앞에서 말했었던 선택지에 이능예지라고 하는 것을 본성이라고도 천리라고도 보지 않는 것이 정약용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라고 엮으면 안 되겠죠. 정답 2번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구도로 나왔던 것은 이미 수능에서 보여줬었으니까 여러 각도로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5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6번과 7번이 남았는데요. 이 6번, 7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보시면 될까?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갑과 을을 보는데 갑은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했던 사람이죠. 사람의 본성은 버드나무와 같은 것이어서 의로움과 같은 것은 의로움과 같은 도덕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건 장인이 버드나무를 가지고 바구니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즉 버드나무를 가지고 어떤 바구니를 만드냐 하는 것은 장인의 마음에 달려있지 버드나무 속에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갑의 지문은 여러분들이 고자의 성무선학설에서 너무나 자주 봤던 지문이지요. 1번 인이란 천지가 만물을 생성케 하는 마음으로써
자, 여기서부터 성리학의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으니 이는 마음의 덕이다. 이렇듯 사람의 성은 다 선하다. 사람의 성은 다 선하대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기질이 달라서 그런다. 나의 성이 이미 선한데 무엇 때문에 성현이 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기에 의해서 성이 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래서 1번은요.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지문입니다. 요 1번은요. 선생님이 기출됐었던 지문과 우리 교재 지문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성리학 부분에서만 따와서. 자, 다음 지문 갑과 을, 고자와 성리학, 성선설 얘기하고 있죠.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요 사람을 엮었어요. 성선과 인선이라고 하는 건 다르다. 성선은 천부의 성이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뜻이다.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긴다. 자, 보니까 성기호설 얘기하고 있죠. 자, 요거 아까 문제에서 풀었던 거 여기 써놓고 갈게요. 이것을 선으로 잘 함양하면 호연지기가 충만해지고 이것을 악으로 키우면 마음이 허전하여 굶주린 듯하니 인선이란 이 선성에 따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서 결국 의리를 행하고 인을 이루어 그 덕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시작이 돼서 인간들이 이렇게 실천하고 노력하게 되면 그것이 사덕으로 형성된다. 라는 것으로 나는 해석하겠다. 성기호설을 조금 깊이 설명한 거죠.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잡은 6번 문제의 아이디어는요. 정약용 선생의 인성론은 성기호설, 고자는 성무선학설,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성선설의 개념을 갖고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이게 갑에게, 을에게 이런 형식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 아이디어만 갖고 한번 문제 접근해 보시면 복습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정약용이 각각 고자와 성리학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갑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는 갖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서처럼 인간은 선을 좋아하는 그 기호 같은 것은 타고난다. 천성적으로 타고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니은번 인간은 타고난 인의 예지를 실천한다. 요거 앞에서 풀었던 문제의 오답의 같은 맥락이에요. 인의 예지를 타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약용은. 왜? 인의 예지는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거지 타고난, 내재된, 첨부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첨부된 것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 그렇죠? 차이점. 요거 틀렸어요. 디귿번. 이는 측은지심을 실천해 형성한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아까 말했던 맥락이 다르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내재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실천을 통해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맞죠? 리을번 인의 예지는 본성 가운데 있는 리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리학의 관점이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번이 각각 고자나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인성론과 정약용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번 문제는 정약용의 성기호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인성론을 얘기하는 학자들과 엮어서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지문에다가 요것만 엮여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A, B, 정약용이 사단과 인의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왔었죠 아까. 사단은 뭐라고요? 시작. 인의예제는 그래서 실천의 결과로 형성된 것. 이게 답이 보여야 돼요 이제는. 더 볼게요.
성인이 사람을 가르칠 때 여기서부터 공부를 일으키고 여기서부터 기초를 닦아 확충하게 하였다. 요런 말로 번역한 것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사단의 이면에 또다시 인응해지라는 것이 있어서 은연이 잠복하여 주인이 된다면 이는 맹자의 확충 공부가 그 근본을 버리고 끝을 닦는 격이며 머리를 놓치고 그 꼬리를 잡는 격이다. 즉 은연이 잠복해서 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것이 단서가 된다. 내재되어 있다. 라고 해석하면 이건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작이라고 본다. 때문에 나는 사단은 심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성이라고 할 수 없고 리라고 할 수 없고 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단이 시작이 돼서 사덕이 형성되는 것은 여기에 형성, 실천, 행동. 사단이 시작돼서 이것의 결과로 사덕이 형성된다고 본다. 그래서 사단 A와 사덕 B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을과 나를 엮었는데요. 자, 지금 을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에서 아까 말했던 주자를 얘기해요. 아까 그 세트 문제니까. 나번은 이 지문 내에서 정약용을 얘기하죠. 자, 그럼 성리학에서는 사덕이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번을 가볼게요.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사단과 사덕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B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실마리가 A다. 사단을 실마리로 해석하는 것은 성리학적인 부분이죠.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B는 본성의 변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본성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성학설.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사덕이 형성된다.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나 정약용의 맥락과는 우선 맞지 않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A는 B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실마리라고 해석하는 건 성리학적 해석입니다. 자, 그럼 지금 맞는 것은 형성을 위한 출발점, 시작이라는 면에서 출발점이 되는 건데요. 맞는 조합은 지금 3번에서처럼 성리학에서는 사단을 실마리로 해석해서 사덕을 해석하게 되고요. 반면에 정약용은 출발점으로 해석해서 인간의 실천과 행동을 강조한다라는 점에서 맞는 것은 3번의 조합밖에 없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7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식들이 그대로 뭐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지문들과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원리를 반복적으로 복습해보고 여러 문제 형식 속에 응용을 해보자라는 의미였으니까요. 이걸 충분히 잘 살리시면 이황과 이 정약용 문제 3점짜리로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한국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2시간 나눠서 봤습니다. 한국 사상 두 번째 시간에 봤었던 이황과 이 선생의 이론, 정약용의 이론을 오늘 1시간 동안 떼어서 얘기한 이유는 배점이 워낙 3점짜리 고득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으로 뺐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한국 사상에서의 원효, 의천, 진울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중국 사상의 연원과 전개에서 얘기했었던 불교의 맥락과 함께 얘를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풍류도라던가 단군의 건국 이야기 등등과 같은 어떤 조화를 강조하는 맥락에서의 한국 사상도 한 번쯤은 복습을 해두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상 전반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유는 3점으로 기본적으로 대비 2문제 하시고요. 그리고 불교 문제에 관해서 중국 사상과 연결을 시켜서 또 한 문제 정도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덜 불안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 3, 4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 제일 강조를 드리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환과 이 계속 어렵다. 지금도 수강후기에 글 남기는 친구들 있는데요. 이환과 이 문제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리학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성리학 제대로 기초를 닦은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환과 이 문제를 보면요. 성리학의 기본 이론은 공통점이 되고요. 4단과 7정 논쟁에 관해서 이환과 이의 차이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구도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조드린 점 바로 그거고요. 정약용은 성리학의 그런 성선설의 관점과 또 어떻게 다른가. 4단과 4덕을 해석하는 차이점, 요거까지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의 시작과 끝부분에 강조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잘 소화하셔서 3점짜리 확실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사상 끝이 났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서양 사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들어오세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